20번 보세요. 20번. 자, 20번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나왔지. 그죠?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이다.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하고 6하고 7하고 8하고 자 이렇게 원소들이 있는데 1대1 대응이니까 여기 있는 4개가 여기는 서로 다른 4개랑 서로 짝이 맞는다,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1은 7한테 일단 같대요. 1은 7한테 같대요. 됐지? 네. 그럼 이제 다른 애들은 7한테 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치 네. 안 돼. 근데 F2에서 F3을 뺐는데 답이 3이 나왔대. 이해돼? 그러면 2가 선택하는 애는 3이 선택한 거보다 얼마가 크다? 3이 큰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3만큼 차이 나는 두 숫자를 보니까 5하고 8밖에는 없네. 그럼 2가 누구한테 가야 돼? 8. 3은. 자, 오. 그러면 1대1 되니까 마지막 남은 4는 누구한테? 6. 예, 6한테 가면 되는 거 맞죠? 그럼 문제에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F3하고 4하고 더하는 건데 자, 그러면 3은 5고요. 그 다음에 4가 선택한 애는 6이니까 답은 얼마예요? 야호. 이렇게 풀면 되는 예,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됐죠? 넘겨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몇 번이냐면 23번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정말 어렵거든 않고 아무튼 좀 어려워요. 하나 해볼게. 봐봐. fx랑 gx랑 그 다음에 hx에 대해서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3분의 1을 배하는 겁니다. fx는 함수값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3분의 2배를 하는 거예요. gx라는 함수 값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옳은 거를 한번 골라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기억. fx랑 gx가 그래프가 어떤 점에서 만나면 hx도 그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써있죠. 맞아요? 네. 자, 맞죠? 근데 왜 맞는지 계산할 테니까 한번 봐봐. 알겠지? 자, 일단 y는 fx하고 y는 gx하고 그래프가 어떤 점에서 만났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야? 둘이 서로 같은 점을 지났다. 그 얘기지? 네. 같은 점을 지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함수값이 나온다. 그 얘기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봐봐. f에다가 x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알파가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점에서 만나는 게 x1에서 만나는 거였다라고 치면은 g에다가도 x1을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온다. 그 얘기야. 이해돼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되는 거는 그러면 그 함수에다가 똑같이 h에다가도 x1을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hx도 그 점을 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뜻이야. 그러면 해볼 테니까 봐봐. h에다가 내가 x1을 집어넣었다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3분의 1의 fx1에다가 3분의 2의 gx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답은 3분의 1의 곱하기 알파랑 3분의 2 곱하기 알파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맞지? 됐니 이해?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그냥 알파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x1이라는 점에서 hx라는 함수도 알파라는 함수값을 가지니까 세 그래프가 전부 다 x1, 알파를 지나네요. 됐어요?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니은도 봐봐. 이거 이해돼? 네. 됐어요? 자, 그래서 기억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 정리하고 넘어가자. 봐봐. 기억에서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두 그래프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써있지. 자,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야. 만나는 점이 x1, 알파다 이렇게 되면 두 그래프가 만약에 하나는 y는 fx고 그 다음에 하나는 y는 gx야. 그러면 이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만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1하고 gx1이 서로 같은 값이고 알파인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생긴 함수값이 성립할 거라는 뜻이야.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어. g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둘이 만났잖아. 그지? 요점이 x1인 거야. 그럼 그때 함수값은 얼마겠어요? fx1이고 동시에 fx1이고 동시에 gx1일 거라는 뜻이야. 그 점이 알파인 거지.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니은도 볼게요. 니은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hx 그래프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지? 그럼 그거 한번 해볼게요. 봐봐. 근데 그 전에 사전 지식이 필요해. 그것도 여기다가 조그맣게 써놔요.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앞으로. 알겠죠? 이거는 니네들 옛날에 1학기 때 미분적분 할 때 배웠어요. 자, 근데 한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식은 나 봐봐. 이렇게 쓰는 거야. f-x야. 이게 누구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fx랑 똑같은 거야.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확인하는 식이고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식이야. 똑같은 식이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앞으로 이렇게 쓴다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를 기함수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지금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식이구나라고 알아두면 좋은데 봐봐. 근데 그냥 이걸 외우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외워. 근데 문제는 내일 잊어버려.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이해하면 좀 쉽단 말이야.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지금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값하고 fx라는 함수값이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는 다르다 그 소리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x축 y축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x1이라는 숫자를 딱 지정을 해놨어.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x1을 집어넣었으니까 나랑 비교해야 되는 애는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1이 되는 거 맞지? 이해돼? 들려 내 말? 여기 봐야 돼. 그래야 외워지지. 그러면 x1하고 누굴 비교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x1하고 찍은 애를 비교하는 거야. 얘가 선택한 y값을 비교하는 건데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둘이 서로 일단 크기는 똑같아. 3인데 얘는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야. 그럼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내가 얘를 찍었어. 그럼 얘는 누굴 찍어야 돼? 요 밑에 가서 똑같은 크기에 있는 요 점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 소리야. 이걸 갖다가 x1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x값이 다 된다 그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생겨먹었을 거냐면 얘가 만약에 딩딩딩딩딩딩딩 이렇게 가면 여기 있는 애는 자동으로 딩딩딩딩딩딩 이렇게 가면서 여기 있는 무슨 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원점 대칭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x값에 대해서 y값이 같은 거리에 있게 서로 부호를 바꿔주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됐니? 됐어? 그럼 봐봐 다시. 이 식을 보고 이 그림이 그려지면 오늘 성공인 거야. 이 내용은. 다시 봐봐. x를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랑 절대값의 크기는 똑같고 숫자의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는 다른 거. 이런 게 무슨 대칭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이해돼? 외울 수 있겠어요 이제? 응? 그림이 그려져? 머릿속에? 멍 하면 안 돼 지금? 한 번 더 해볼게 그러면. 자 봐봐. 두 가지 대칭이 이렇게 유명한 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원점 대칭은 이렇게 쓰면 y축 대칭은 어떻게 쓸 거냐 이거야. 자 봐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번에 그림부터 생각을 해보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애들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예를 들면 2차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맞아? 그러면 y축 대칭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요 점을 하나 찍었다고 쳐봐. 그럼 얘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게 그려서 여기에 위치하겠지. 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이름이 x1이면 요 점의 좌표는 이름이 뭐가 되게?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x1이지.
근데 그 녀석들이 두 개가 고른 함수값이 어떻게 됐어요? 같은 값을 골랐죠. 식으로 써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f 마이너스 x하고 그 다음에 f의 x하고 서로 어떤 값이야? 같은 값이지. 그럼 이렇게 쓰면 뭐야 이게?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소리야. 되니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한테 네가 y축 대칭인 그래프의 특징을 잡아서 푸는 문제라면, 내가 문제 내는 사람이면 이 문제는 이렇게 혼자 안 나오니까 이처럼, 내가 만약에 너가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 그래프인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식을 줄 거야. 던져주는 거야. 이해돼요? 야, 지금 네가 보는 함수는 이런 성격이 있어 라고 얘기를 던져주면, 아, 그래프일 때 원점 대칭으로 그리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반대로 네가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봐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자. 니은인데, 니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네가 보는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라고 나와있고, 그러면 hs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봐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f-x는 fx라고 쓰면 되는 거 맞니? y축 대칭이니까 g-x는 gx라고 쓰는 거 맞아요? 느껴져 이제? fx가 y축 대칭이네, gx도 y축 대칭이네. 느껴져? 그럼 hx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는 뭔 소리냐면, 야, 이렇게 되면 h-x를 집어넣으면 그게 hx랑 똑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한다. h의 마이너스 x는 x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거니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3분의 1이요. 3분의 1에다가 f에 마이너스 x 집어넣고, 그 다음에 3분의 2에다가는 g에 마이너스 x 집어넣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 맞지? 야, 근데 문제 가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x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f 그냥 x라고 써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의 마이너스 x도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gx라고 쓰면 똑같은 식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쓴 상태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3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를 곱하면 서로 같은 함수인 거 맞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문제랑 똑같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h x라고 쓰면 되는 거 맞지? 돼요? 이해? 그러면 h-x하고 hx하고 똑같아졌으니까 hx라는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맞는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풀라는 뜻이야. 괜히 이해? 재밌지?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한번 해보자. 디귿. 디귿은 어려워.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할 만한데 디귿이 살짝 어려워. 읽어봐봐. 뭐라고 써있나. 자, 디귿. y는 fx하고 y는 gx가 모두 1대1 대응이면 hx도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써져 있지. 한다. 자, 잘 봐. 1대1 대응인 애들은 주로 어떻게 생겼냐면, 연속이면 이렇게 생겼어. 1대1 대응. 뭐 중간에 곡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어. 아니면 1대1 대응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1대1 대응 함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y값 하나에 똑같은 x값이 달려들었죠. 그치? 여기 있는 두 명이 똑같은 애 좋아하고 있는 거 맞지? 이해돼요?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지 않아요. 알겠지? 1대1 대응은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극대값이나 극소값 같은 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걸 보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fx랑 gx가 1대1 대응이면 hx도 1대1 대응일까? 이거를 풀어보라는 얘기잖아. 결론부터 말을 하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이유 봐봐. 그 전에 내 말 들어봐봐. 그 전에 너네들 이거 아냐 혹시?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 알겠지? 내분점이라는 거 알아요? 지금 책 볼 필요 없어요. 이거 칠판만 보면 돼요. 내분점 알아 몰라? A가 있어요. A라는 점이 있는데 x1, y1이었어요. B라는 점이 있어요. x2, y2였어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림으로 봤을 때는 A라는 점은 여기에 계시고 B라는 점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M 대 N으로 내분해라 이렇게 한 거야.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해라. 그럼 어떤 점을 찾으라는 얘기냐면 맞아. 여기가 M이라는 값이면 여기가 N이라는 값의 비율을 갖도록 하는 요 점을 찾아봐라 그 얘기야. 이해됐지? 그럼 이렇게 생긴 점을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 그죠? A와 B의 이렇게 써요 항상. B와 A라고 쓰면 B에서부터 M이고 A에서부터는 N이야. 알겠지? 그 순서가 중요해. A와 B의 M 대 N 내분점이야. 일단 그림으로는 이런 그림인 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식으로 숫자를 찾아라라고 하면 요 점의 좌표를 찾아라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 맞아 그거야. 공식이야. 그치? 왜 그런지는 이제 몰라도 돼.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좌표 찍어서 푸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몰라도 되는데 공식은 절대 모르면 안 돼. 어떻게 된 거죠? n 플러스 n분의 m x 2예요. 알겠죠? 뒤에 있는 점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고 여기가 n이고 x 1이야. 이렇게 생겨야 돼. 그 다음에 m 플러스 n이고요. m에다가 y 2고요. 그 다음에 n의 y 1이죠. 자 이렇게 생긴 점을 보고 우리가 내분점 이렇게 불러요. 돼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A와 B의 M 대 N 외 분점이다. 자, 이렇게 물어봤어. 외분점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 근데 공식을 배울 때 다 같이 배우기는 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M이 지금 머릿속으로는 더 크다고 할게. 그러면 내가 여기 A, B 안쪽에 있으니까 내 분점이야. 그러면 왜 분점이면 A, B 선분 밖에 있는 점이겠지. 밖에다가 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요 점이 있는데 요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율이 M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율이 N이야.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이름을 M 대 N 왜 분점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네. 만약에 M이 더 작으면 요 A랑 가까운 쪽에 있겠지. M 대 N 외분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외분점의 좌표를 찾아라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그림과 상관없이 계산은 굉장히 빠르게 m-n이고요. m x2 nx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m-n이고요. 그 다음에 m y2 ni1 이렇게 쓰는 게 외분점의 좌표예요. 알겠지? 외우면 돼 이제 1학년도 아니고 그치? 1학년 때는 이게 왜 그러는지 당연히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런지 몰라도 되니까 일단 공식은 외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 이거는 외웠죠? 알겠지? 다 이렇게 복습하는 거야. 이거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저는 수원을 너무 못해요. 상관없어. 수원에 나오는 얘기가 어차피 뭐 다항식 계산하고 덧셈 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곱셈 하는 거고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공식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차 방정식이랑 이런 얘기들 쭉 하는 건데 미적분에서 그대로 다 거기에 있는 거 다 다시 활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해도 되니까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인수분해 공식이나 뭐 모르는 거 가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시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외우면 돼. 선생님 이런 거 저 잘 몰라요. 지금 외워.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하면 비한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너희들이 갑자기 내분점 외분점을 내가 잊어버리는데 용납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 내분점하고 외분점이 나오는 곳으로 가가지고 막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럴 리 없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것만 해봐요. 알겠지? 자, 그럼 봐봐. 갑자기 내가 밑도 끝도 없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 좀 볼래요? 봐봐. 이걸 찾은 거야, 내가. 여기 1인데 여기가 2야. 밑엔 3이야. 막 떠오르는 거 없냐? 1대2. 그치. 그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보는 거야. 1 플러스 2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fx고 그 다음에 여기가 gx야. 그러면 이거는 자 봐봐 이렇게 읽는 거야. fx와 gx의 몇 대 몇? 1대2. 2대1 내분점이야. 반대잖아. 봐봐. b와 a의 다시 할게요. a와 b의 m 대 n 내분점이잖아.
반대야. 엇갈려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얘를 1대2로 읽고 싶으면 1대2 내분점이야. 누구와 누구의? gx와 fx에. 1대2 내분점이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는 내가 한번 요렇게 만들어 볼게. 봐봐. 1대1 대응이가 막 증가하거나 막 감소하기만 하면 되지. 네. 근데 지금 내가 찍는 거는 점이 어떻게 찍어지는 거냐면 fx랑 gx의 2대1 내분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fx를 요렇게 갖다라고 요렇게 가는 함수 2x라고 한번 fx를 만들어 볼게. 근데 gx는 이렇게 천천히 가서 gx는 밑으로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된다고 쳐볼게. 그러면 요 점에서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1이니까 1이겠지. 그럼 2대1 내분점이니까 얘가 쭉 뭐라고 나올 거냐면 상수함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질문. 상수함수는 얘들아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야. 어떻게 1대1 대응이야? 요 하나의 값에 애들이 다 좋아하는데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0을 다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요게 발리가 돼요. 그러니까 fx도 1대1 대응이야. 자 이제 예를 들어줄게. fx가 몇 x냐면 2x야. 그 다음에 gx가 몇 x냐면 마이너스 x야. 그럼 얘도 1대2고 얘도 1대1이지. 그러면 hx는 뭐라고 나타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3분의 2x에 마이너스 2x니까 0이라고 나타나. 이해돼요? 그럼 얘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려요. 이런 식으로 발리를 찾아서 풀어야 되는 거야. 얘가 너 1대2로 대응이구나 gx랑 fx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좀 어렵죠. 이걸 보는 게. 그리고 그 답지를 보면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바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얘는 신의 내림을 받았나? 어떻게 이게 2x고 마이너스 x인 걸 어떻게 찾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찾은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얘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3번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숙제였죠 얘들아. 놀랍게도 재밌니? 근데 왜 갑자기 우울해졌어 얘들아? 갑자기 왜 말이 없고 힘이 없고 눈이 풀려있고 그래? 하영아 생기를 찾아. 왜 갑자기 이렇게 생기가 떨어졌어? 승현이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이? 이거 뭐야? 무슨 시그널이야? 뭔 소리야 이게? 집에 가고 싶다고요. 놀랍게도 고홍이야 이게? 알았어요. 자 재밌지 않냐 근데? 그치? 네. 오늘 재밌죠? 됐어? 자 재밌는데? 자 봐봐 합성함수. 내가 합성함수에 대해서 막 실컷 한가득 적어주면 니네들은 저렇게 뭐 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내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해줄게. 봐봐 x가 있어. 여기 x라는 함수가 있어. 보여? 네. 컴퓨터가 어디 누구예요? 자 머리를 꺾으면 어떻게 해요? 자 y가 있어요. 여기 y라는 원소가 있어요. 자 z가 있죠. 자 여기 z가 있어.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f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g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요렇게 가는 거야. x에서 y로는 요렇게 대응이 됐고요. 근데 하필이면 요 y에서 z로 대응이 된 거야. 이해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뭐냐면 빨간색처럼 x에서 원샷의 z로 가는 것처럼 함수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야. 네. 대구를 거쳐서 가고 있는 거야. 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분명히 서울에서 대구를 거쳐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치? 근데 그거 두 개를 그냥 하나인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걸 보고 이름을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합성함수야.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기호를 쓰냐면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요. 뭐냐면 G 그 다음에 합성 그 다음에 F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F에서 G로 가니까 F 합성 G 이렇게 쓰면 편할 것 같은데 거꾸로 씁니다. 일단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에서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z한테 가는 거야. y를 잠깐 무시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합성함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어쨌든 간에 얘는 일단 g 합성 f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안 하고 주로 이렇게 씁니다. g고 그 다음에 f고 여기에다가 원소 누굴 집어넣냐면 x를 집어넣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돼요? 됐죠? 자, 그러면 내 말 좀 잘 들어봐.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들려? 좀 여기 좀 봐주면 안 될까? 중요한 얘기 봐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문제 내는 사람이 너한테 쓰는 용어야. 넌 이 용어를 쓰면 안 돼. 알아만 보면 돼. 너 합성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내가 써야 되는 용어는 뭐냐 이거예요. 얘를 보면 G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fx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만 바꿔 쓸 줄 알면 합성함수 문제는 거의 한 80분 다 풀려. 됐어요? 이게 이거랑 똑같이 보이게 하는 거는 당연히 얘가 더 표현이 편하잖아.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거꾸로 쓰는 것처럼 씁니다. 알겠지? 자, 얘를 보고 그래서 합성함수라고 불러요. 합성함수라고 부르고 자, 거기 보면 합성함수 성질 해가지고 교환법칙 성립 안 하고요. 결합법칙은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한등함수랑 합성하면 다시 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은 아니니까 여기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건 딱 요거 하나밖에는 없어 얘들아. 알겠니?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사람이 표현을 하면 나는 이렇게 바꿔서 쓰기만 하면 돼. 알겠죠? 그럼 봐봐. 예를 들어 24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 내는 사람은 이렇게 쓰는 거야. G 합성 F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걸 보고 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G F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인 거야 얘들아. 이해돼? 그러면 대답해봐. 그림 그리기 싫으니까 그냥 대답해봐. F3이 얼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G 얼마라고 다시 바꿔 쓰면 돼? 그럼 G2는 얼마야? 5. 그렇지. 답이 얼마야 그래서? 5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세상에 이걸 못 풀면 말도 안 되지. 돼요 이해? 자, 계속 이런 문제밖에는 없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밖에는 없어요. 어디까지 계속 이런 문제냐면 뭐 27번, 28번 쭉 나와 있는데 다 똑같은 문제예요. 다 똑같은 문제이고 그나마 조금 이상한 게 29번인데 얘는 한번 볼게요. fx가 3 곱하기 x에 플러스 2예요. 방금 뭐야? 방금 뭐 나다다닥한 거 아니에요? 왜 한 거예요 갑자기? 자, 이걸 알겠어요. 알겠어요. 집에 가요. 알겠어요. 네, 저는 수업 이상이니까. 자, hx가 있는데 야, 내가 그 얘기했냐? 아니요.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하지 마요. 내가 이거는 그냥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대충 듣고 넘겨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건 알죠? 네. 너희들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네.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주일마다 성교 교대한다고요? 응? 아니 기도한다고요? 우리 와이프는 요즘에 잠깐 새벽기를 안 가기 때문에 가지 마세요. 아니요 이제 가서 또 할 거예요. 1년 주무시라. 내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지? 주무시라 하세요. 맞아. 널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냐? 아니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면 공부를 해 이것들아.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저희 엄마도 저를 위해 기도 안 하는데. 아니야 다 하실 거야. 자, 꼭 기도가 꼭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해야 되나? 마음속으로 우리 하루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기도지 뭐. 자, 봐봐. 그렇게는 하실 거 아니야, 그지?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기도했어 방금. 자, 저 잔 거 아니죠? 봐봐. 근데 있잖아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재미없어. 생각하고도 많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내가 앉아가지고 뭐야 짜증나 라고 생각하면 나는 바로 닫아 귀를. 그리고 자 그냥. 근데 이건 있어. 뭐냐면 뭐야 듣기 싫어 자야지 이게 아니고 뭐야 내 생각이랑 좀 다르네 뭔가 딱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그냥 잠이 스르르 와서 자는 거야. 이거는 나랑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구나. 니네들도 맨날 학교에서 경험할 거야.
선생님 뭐야? 장난 아니야. 재미없어. 자. 뭐야? 수업 못해. 자. 근데 이 과목은 나랑 삶이 필요가 없는 네가 어떻게 알아? 그지? 근데 잔단 말이야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봤어. 딱 듣는데 뭔가 딱 마음에 안 와닿았어. 근데 아니야. 사실은 내가 뭐 할 일이 좀 있었어. 요약을 해야 돼. 그 내용을. 그래가지고 아니야. 지금 집중하고 들어야 돼. 하고 들었는데 재밌는 거야. 말도 안 돼. 진짜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뭐야 했는데 그냥 듣다 보니까 괜찮은 얘기고 그래. 그렇잖아. 목사님이 너는 잘못될 거야 말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실 거 아니야. 그치? 다 듣다 보니까 그냥 괜찮은 거야. 봐봐. 똑같아요. 괜찮을 거야. 이 새끼가 뭐겠어 이거. 선생님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한국에 사는데 왜 이렇게 수학이 왜 이렇게 봐봐. 그렇게 생각하고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면 난 저거 하기 싫어 하면 차마 잘 수는 없지. 그치? 야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바로 이렇게 세 발짝만큼만 만나는 거리에 있는데 잘 수는 없지. 예의라는 게 있고. 그치? 근데 관심이 떠나면 집중이 안 되잖아. 근데 봐봐.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해라는 게 되거든? 안 되면 외워 일단.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봐봐. 들려? 네.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예. 그치? 이해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야 안 돼. 그러면. 근데 하다가 잘 안 돼. 그치? 그럼 막 외워버려. 그냥. 난 저걸 외워야지. 재밌게 막 이렇게. 그러면 집중이 될 거야. 근데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냥 자동으로 외워질 수도 있어. 진다고는 안 했다잉? 책임지지 않아. 그냥 외워지지 않아. 그런 게 어딨어. 그렇잖아. 네. 내가 아까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얘기했잖아. 그거 쓸 때 엄청 손가락 아팠거든. 똑같아. 고생을 해야 돼. 고생은 해야 되는데 집중해봐. 네가 집중을 하면 이거 별것도 아니야. 쉬운 얘기잖아. 이거 이해 안 되냐? 말도 안 되지. 이게 이해 안 되냐? 선생님 얘를 왜 F랑 G를 뒤집어서 쓰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약속이야. 알겠죠? 그런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쓰는구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빨리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런 내용을 전개시키지를 보는 거야. 근데 고3 때에는 외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기 때문에 다 증명까지는 아니고요. 제일 많이 쓰인 테크닉 같은 거를 기준으로 내가 일단 설명을 다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바꾸면 게임 끝이야 얘들아. 그 합성함수에서 틀리면 사람이 아닌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러면 자 이것도 한번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2x 플러스 3인데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f고 그 다음에 g고 그 다음에 여기가 h고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다 이렇게 쓴 거야.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잖아. g 합성 h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x를 집어넣어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이 문제가 좀 특이한 거야. 이거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단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다가 써놔. 이거 하나만.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건데 그래서 써놔. 봐봐. F 합성, G 합성, H야. 이거는 F랑 G랑 먼저 계산하고 H를 해도 되고 아니면 F를 GH를 한 다음에 F를 다시 합성해도 똑같아.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fx는 지 혼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GHX도 지 혼자 따로 있으니까 됐니 이해? 여기는 FG부터 먼저 하라고 했지만 요 빨간색 성질을 이용해서 GX랑 HX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FX를 해도 된다 그 얘기야. 근데 얘들아 봐봐. FX는 틀이 어떻게 생기냐면 3에다가 누군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를 더하는 거야. 근데 집어넣어야 되는 거는 누구냐면 2x 플러스 3이니까 집어넣으면 얘는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6x에 플러스 9니까 1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x에다가 얼마 지금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집어넣으라는 게 없이 그냥 이것만 풀면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하게 이걸 물어봤어. 그치? 교과서에 나오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거 문제에서 뭐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드무니까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제 이런 성질이 있냐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핵심은 요 빨간색이야.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다른 것도 해봅시다. 자 하나 더 해볼 건데 좀 어려운 거 하나 해볼게요.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면 30번이 조금 어려워요. 30번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왜 어렵냐면 내가 막 추측을 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데 얘 한번 해볼게요. 봐봐. 자, 이렇게 생긴 1, 2, 3, 4라고 원소들이 들어있고요. fx는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다. 자, 이제 이해가 되지?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결해. 그러니까 1, 2, 3, 4, 1, 2, 3, 4 이렇게 써놓고 서로 하나하나씩 짝지으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f, 난 그냥 바로 이렇게 쓸래. f1은 얼마예요? 4예요. 네. 그 다음에 f3은 얼마냐면 3이에요. 됐죠? 그때 2배 f2하고 그 다음에 4배 f3하고 두개 서로 계산하래요. 자, 이거는 그림 그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이 있지,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어. 그다음에 여기에서 f로 가는 함수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어요. 근데 또 f니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어요. 내 말의 질문에 답을 해봐. 야, 둘이 서로 무슨 함수야? 둘 다 f라는 함수지. 네. 그럼 둘이 서로 대응관계가 완전히 똑같겠지.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1이 만약에 1로 가면 여기에 있는 1도 누구한테 가야 되고, 네. 만약에 여기는 2가 3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2도 누구한테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럼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여기 있는 1은 누구한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1이 누구한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냐면 4한테 간 거야. 네. 이해돼요? 네. 됐죠? 그 다음에 3은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다시 맨 마지막에는 3으로 돌아온 거야.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1이라는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놓을게요. 됐죠? 네. 그러면 이 얘기는 fa라는 애는 누구한테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3한테 4한테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 다음에 f3은요 a라는 숫자가 나올 수는 없죠. 왜냐면 1이 골랐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를 b라고 한번 놔보자. 그러면 fb는 누구한테 가야 된다? 3. 3한테 가야 한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알겠네요. 그치? 됐지? 그러면 이제는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으니까 a라는 숫자가 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거야. 1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봐봐, 이게 첫 번째 상황이야. a가 1이라고 쳐봐. 그러면 f1은 1인데 f1은 4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a는 1은 아니야. 이해됐지? a가 1은 아니야. 자, 그러면 a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1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2는 얼마가? 4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말이 되지?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자, 여기까지는 말이 됐는데 그러면 한번 말이 되니까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1이 2한테 갔어요. 그러면 1이 2한테 가는 거 똑같이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2는 4한테 갔어요. 2는 4한테 갔어요. 그러면 2도 4로 가면 되죠?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오류가 없으니까 이제 b라는 숫자를 찾아봅시다. b라는 숫자는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누가 있냐면 2하고 4는 제외지. 2하고 4는 제외니까 누구 남았어요? 1하고 3하고 남았죠? 그러니까 b를 또 1로 보내볼게. 됐죠? 네. 1에서도 3에서도 둘 다 안 되면 이거는 a가 1이 아닌 거야. 2가 아닌 거야. 알겠죠? 그러면 b가 1로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f3은 1인데 그 다음에 f1은 얼마가 된다? 3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잘 봐봐. 안 되지. 왜 안 돼? f1은 얼마야? 지금? 2. 2잖아. 근데 얘는 f1이 얼마야? 3. 3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땡이야. 그럼 b가 누구한테 갈 수 있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누구야? 3이잖아. 그러면 얘는 자 3이 3이고 f3이 3이고 똑같은 얘기밖에는 안 되네요. 그치? 이건 지운 거야 얘들아? 아닌 거야 이거? 그러면 1은 2한테 가고 2는 4한테 갔어요. 2, 4, 3이야. 그러면 3이 3한테 가보자. 3이 3한테 가고 3이 3한테 갔어요. 그러면 4가 하나 남았는데 4는 누구한테 가면? 1한테 가면. 4도 1한테 가면. 지금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자,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돼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이거야. 수학에서 만약에 두 가지 상황이 다 일단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케이스를 분류해서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서도 다 안 됐다. 그러면 A는 누구한테 가보는 거야? 다시 3한테도 4한테도 계속 내려가 보는 거야.
뭐 답이 나왔으니까 끝나기는 했지만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됐어요. 그러면 답만 하면 되겠죠, 이제. 자, 답은 뭐냐면 2배 F1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배 F3이다. 자, 이거만 푸시면 답입니다. F1은 2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4고요. F3은 3이니까 3이랑 못 빠지면 답은 4 플러스 10이네요.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이해돼요? 재밌지? 재밌지? 풀리지? 야, 근데 이거는 내가 푼 거잖아. 근데 이거 착각하면 안 돼. 니네들이 지금 날 잘 따라왔거든? 왔다 치고. 잘 따라왔다 치고. 잘 따라온지 모르겠으니까. 자, 지금 잘 집중해서 따라온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내가 푼 거고 네가 푼 건 아니잖아. 그치? 내가 푸는 거를 이해해 본 거지.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겠어요? 네가 해야 되는 일이 뭐야? 네 혼자도 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해봐야지. 돼요 이게? 그래서 할 게 많은 거야 공부가. 보자마자 다 하면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그거 내가 알고 있는지 끊임없이 계속 확인을 해봐야 돼. 풀고 또 풀고 수학 문제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많이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집에 가서 지금 이제부터 놀 시간이 없어요. 아이돌도 좋긴 하지만 잠시 접어두고. 누구라고 그랬지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근데 잠시 내려놓고 더 잘생기고 더 괜찮은 애들이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항상 부정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 없잖아. 계속 나오잖아.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걔네들이 아니잖아. 그치? 자, 넘겨요. 자, 넘기세요. 그러면 다음 문제, 다음 장은 좀 어려워요. 60페이지로 가볼게요. 60페이지로 가보시면 조금 어려운데 자, 여기에서 33번 문제가 있는데 걔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요해 보여요. 한다. 봐봐. 자, 33번.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fx가 있는데 얘는 2 곱하기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8 곱하기 x고 플러스 9예요.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gx는 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x가 1에서부터 4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의역이에요. 모든 실수고. 그때 내가 y라는 함수는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이렇게 쓸게요. f 여기가 gx야. 자,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봐봐. 한다. 이 정도면 껌이지, 그치? 죽었어요. 그렇지. 자, 맞나 확인해봐. 자, 껌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fx에다가 누굴 때려 집어넣는 거야. g. x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지 않니? 2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제곱이고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1이고 플러스 9야. 이 문제를 다 전개를 한 다음에 1에서 4까지 최소값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풀어도 당연히 돼요. 근데 좀 세련되게 접근을 해보면 얘를 갖다 뭐 하면 되겠니? T, C요. 그치? t라고 치환하면 되겠지? 그럼 내가 x에 플러스 1을 갖다가 t라고 무슨 한을 했냐면 아이고 최한이라고 쓸 뻔했어. 사람 모르겠다. 치환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내 말 잘 들어봐. 들려? 네. 야, 잠깐만. 지금 네. 휴지 필 켜보는 거 아니죠? 이거 봐봐요. 지금 딴거하면 안 돼. 봐봐. 치환을 하면 반드시 뭘 구해야 되냐면 T 값이요. X, T. X 값. t값에 뭐? 숫자. 그냥 나오는 대로 대답해봐. 너네들 되게 많이 들은 말이라 그냥 너를 의식에 맡기면 네가 알아서 대답할 거야. 치환했어. 뭘 구해야 되지? X 플러스 그러니까 x 플러스 1에 뭘 구해야 되지? 숫자. 힌트 줄까? 무슨 위를 구해야 되지? 정말 공부를 안 했군요. 이게 안 나오네. 치환하면 무슨 위를 구해야 돼? 위아래? 위가 뭐야? 위. 치환을 했어요. 무슨 위를 구해야 돼? 대위. 대위. 호위. 위. 등위. 호위. 어른했더니 호위래. 호위는 누굴 지켜주는데 호위. 지금 주저앉아서 나 수업하는 주저앉는 게 처음이야. 알아요. 무슨 위? 우위. 어, 무리수. 무리수. 뭔 위야? 무위. 뭐야? 네, 초성. 초성. 비읍. 비읍? 비위. 비읍. 다위. 바위를 가자고? 뭐야?
뭔이야? 뭐야? 아 그거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범위를 좋아하잖아. 아 뭐야? 그래서 야 진짜 이야. 내가 한국 선생님도 강사를 부리시었어요. 내가 한국 강사를 10년 했는데 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한 거 진짜 처음이야. 모든 사람은 다 처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처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자, 봐봐. 치환하면 뭘 구해야 돼? 범위. 자, 이제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지. 막 생각나지? 봐봐. 자, 말도 안 돼, 진짜. 부끄러워. 자, 봐봐. 치환하면 범위를 구해야 돼. 알겠죠? 그럼 봐봐, 나 봐봐. 지금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1부터. 치환하면 T값의 범위는 2부터 어디까지? X에다 1을 더했잖아. 1을 더하고 1을 더하는 거니까 5까지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는 y는 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2 곱하기 t 제곱에 마이너스 8 곱하기 t에 플러스 9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게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최대치도 구하려면 이거는 함수 그래프를 자 2로 묶은 다음에 t의 제곱 마이너스 4t니까 2로 나눈 다음에 2를 제곱하니까 플러스 완전 제곱식이죠? 4로 만든 다음에 8이니까 플러스 1만 더해주면 2배 t-2의 제곱 플러스 2죠. 이해돼?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생겨. 봐봐.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여기가 2인데 2에서 1을 지나면서 이렇게 위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는 거야.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2에서부터 5까지니까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고 t가 2에서 최소값을 갖고 얼마로? 1로. 최대값은 얼마를 갖겠어요? t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되니까 5를 대입하면 되니까 9, 28, 19네요. 그지? 네. 됐죠? 그러면 m하고 n하고 둘이 서로 뭐 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20. 예,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치환이란 걸 했어. 치환을 했다는 얘기는 자 봐봐.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런 얘기야. x라는 함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g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y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f라는 함수로 가면서 z라는 영역으로 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봐봐. x라는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똥똥똥똥 해가지고 잘못 썼다. 1이라는 값에서부터 똥똥똥똥 해서 4까지 갔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돼?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g라는 함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x 플러스 1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씩 더해서 2에서부터 5까지 가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fx인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에다가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보게 만들어주는 게 치환이야. 너무 많이 어렵니? 다시 해볼래? 봐봐. 야 봐봐. x에서 지금 문제 x에서 곧장 누구한테 가라? y한테 가라. x에서 곧장 일로 가라 라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걸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식을 만들려면 복잡해 이렇게 써야 돼. 그치? 이걸 막 전개하고 난리 브루스를 쳐야 돼. 그러면 1에서부터 그냥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gx를 그냥 문자로 치환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얘에서 들려? 얘로 가는 함수만 그냥 보고 싶어 이런 얘기야.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여기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봤을 때 1에서부터 4까지 보면 문제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안 되잖아. 다르잖아. 정역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정역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게 뭐라고요? 치환했을 때 범위를 새로 구해야 되는 이유야. 됐어요? 이해? 여기가 t값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대충 이해됐으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뭐냐면 내가 뭔가 필요에 따라서 치환을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새롭게 범위가 나오니까 그 범위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야. 이미지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뭘로 가는 함수만 따지고 싶은 거니까 새롭게 범위를 1에서 4에서 맞는 원래 함수에 맞는 범위를 새로 구해놓고 시작하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이게 범위를 새로 구하는 이유야. 정역이 바뀌어서야. 쉽게 말을 하면. 네. 알겠지? 네. 자, 그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까지 하면서 떠들었겠어? 중요하니까. 범위 구하라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알겠죠? 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를 더 합시다. 하나 많이 하라고. 하나를 더 합시다. 하나 많이. 알겠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36번 잠깐 봅시다. 36번을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2차 함수래요. 알겠죠? 봐봐. 자, 2차 함수가 fx가 있는데 f0은요, f2를 집어넣으면요, 둘 다 0이다.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랑 비슷한 얘기다. 야, 자, 봐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근데 2를 집어넣어도 0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딱 보자마자 고등학생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 fx는 있잖아. x랑 그 다음에 누구? x-2가 인수로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 네. 이해돼요? 봐봐. 네. 0을 넣으면 0 나오겠지. 네. 2를 넣어도 0이 나오겠지.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a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fx 이렇게.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그냥 끝이야. 다 했어.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뭐라고 써있냐면, 나라는 조건을 풀어볼게. 나라는 조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fx가 그냥 난 알고 있으니까 바로 쓸래 그냥. x-2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6이고 x-2구는 0이래.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봐봐. 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었더니 얘가 뭐래? 실근이 몇 개래? 실근 한 개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얼마이다? 0이다. 그치?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혹은 판별식이 0이다. 근데 이 함수가 또는 뭐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냐면, 무슨 제곱식이다? 완전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면 야, 얘가 x-2고 얘도 x-2라고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 얘가 ax-6하고 그 다음에 x-2하고 자, 이렇게 생긴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건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에도 누가 있으면 끝나는 거야. x-2가 있으면 x-2에 제곱하면서 끝나겠지. 그럼 여기 x-2를 만들려면 a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당연히 1. 아니지. 1이면 x-6이잖아. 여기는 6을 2로 바꿀 수 있는 숫자로 묶어주면 되니까 얼마? 3.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여기다 2 넣으면 얼마 나오지? 0.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얼마 나오지? 0 되게 만들어준 인수 찾으면 돼. 얼마? 2 넣으면 그렇지. a가 3인 거야. 그래서 얘는 a가 3이야. 그러면 3에다가 x-2에 뭐라고 나와? 제곱이라고 나오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fx를 찾았어요. fx를 찾았어요. 여기에서 a 값에 해당하는 값은 3이었어요. 자, 이렇게 찾았는데 문제에서는 다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fx는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으래요. 됐죠? 이것만 그럼 끝이야. 한다. 잘 봐. 이걸 갖다가 또 미친 듯이 여기다가만 다시 x에다가 a 집어넣으면 엄청 어렵겠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봐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얘를 갖다가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됐죠? t라고 치환을 했어.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가 되는 거냐면 ft랑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3이랑 똑같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맞지? 네. 됐죠? 이해? 자, 그러면 일단 t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지. 치환했으니까. 그러면 치환했으니까 t값의 범위를 구해봐야 되는데 fx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정리를 해보면 3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6x예요. 그러면 3으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1 쓰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쓰면 3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긴 함수식이 생겨요. 그치? 그러면 얘를 내가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1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꼭지점을 갖고요. 그 다음에 0하고 2를 지나는 저 마이너스 있는데요? 마이너스 3이야 미안해. 자,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질문 한번 읽어봐봐. 얘가 누구랑 만나고 싶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요 그래프와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에 뭘 찾아라? 교점을 찾아라 그 얘기지? 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이해돼요? 네. 그럼 그걸 만족하는 x값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여기에서 t값은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럼 이제 치환했을 때 해야 되는 두 번째 행동 얘기할게요. 필요하면 하는 거야. 내가 t라고 치환했어. 그럼 다 풀었잖아. 근데 이건 답은 아니잖아. 그치?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치환하면 예, 원래대로 다시 돌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야. 그럼 얘는 다시 무슨 뜻이냐면 fx가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야. t가 fx였으니까. 다시 돌려놓으니까 fx는 1이야. 그러면 fx는 또 어떻게 생겼냐면 3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인데 이게 1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1이라는 값은 이렇게 있을 거고 요 값이랑 요 값을 찾으라는 건데 다 풀 필요 없이 그냥 3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인데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뭘 구하래? 두분의 곱을 구하래. 문제 읽어보면 그럼 여기서는 무슨 공식을 쓰면 되냐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 되죠. 답은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오. 됐죠? 예, 좀 이따 다시 합시다. 예. 오.